60세 이상 노인의 25% 이상이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안전, 건강, 행복을 잃을 수 있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고 혼자 살고 있거나 혼자 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6가지 실수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삶이 얼마나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 우리는 모두 들어왔지만 많은 노인들에게 혼자 사는 것은 숨겨진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은 부주의가 당신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팁과 실제 이야기를 공유할 것입니다. 이제 독립적인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러니 바로 시작해서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이 조언이 마음에 들거나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60세 이후에도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팁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수 1.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지 않는 것. 혼자 살다 보면 고립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혼자 사는 것은 많은 자유를 가져다 주지만 노인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외로움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종종 천천히 다가와 어느새 의미 있는 대화 없이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쳐 우울증, 불안, 심지어 고혈압이나 면역체계 약화와 같은 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외로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은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혼자 살 때 어떻게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다음은 사회적으로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지역 모임에 가입하세요. 독서 모임, 뜨개질 모임, 걷기 모임 등 지역 사회의 어떤 모임이든 가입하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고 규칙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쌓는 쉬운 방법입니다. 지역 노인 복지관, 도서관 또는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관심 있는 행사를 찾아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매주 전화하세요. 특히 멀리 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연락이 끊기기 쉽습니다. 전화, 영상통화, 간단한 문자 메시지 등 어떤 방법이든 정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알림을 설정하세요. 이러한 꾸준한 연락은 당신이 연결되어 있고 소중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행사를 탐색해 보세요. 온라인 행사는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가상 강연, 줌 요가 수업 등 인터넷은 전 세계의 커뮤니티와 당신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아직 탐색해보지 않았다면 지금이 시도해 볼 때입니다. 철수 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혼자 살면서 규칙적인 인간관계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들과 만나는 것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어느 날 이웃 영희 씨와 매주 커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 씨는 기분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대화들이 그를 세상과 다시 연결시켜 주었고 그는 덜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사회적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삶에 계속 참여하게 만든 것은 단순한 일상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철수 씨의 이야기는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항상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커피 한 잔을 나누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단순한 일상적인 순간들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결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댓글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연락을 유지하는지 알려주세요. 가족과의 정기적인 연락이든 새로운 취미 모임에 가입하는 것이든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혼자 살다 보면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 없거나 혼자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며 단순히 외로움을 예방하는 것 이상으로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외로움이 느껴진다면 철수 씨의 커피 데이트를 떠올리고 당신을 만족스럽게 해줄 작은 연결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실수 Q.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은 당신이 건강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사 진료, 약물 복용, 일상적인 습관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살다 보면 일상적인 일에 얽매여 건강을 잊기 쉽습니다. 연례 검진을 건너뛰거나 약을 복용하는 것을 잊거나 작은 건강 문제를 무시하다가 더 큰 문제로 키우는 등 이러한 부주의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당신을 챙겨줄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 꾸준히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 진료 일정을 확인하세요. 정기적으로 의사를 방문하도록 일정을 잡으세요. 특히 몸이 괜찮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더라도 정기검진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례건강검진은 혈압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며 정기적인 검사는 암이나 당뇨병과 같은 질병이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약물 알림을 사용하세요. 약물 복용을 잊는 것은 흔한 문제이며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관리하고 있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약물 알림 앱을 사용하거나 디지털 기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타이머가 있는 특수 알약 상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도구는 혼자 살면서 여러 약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인과 같습니다. 매일 건강관리 루틴을 만드세요. 건강을 운에 맡기지 마세요. 운동, 수분 섭취, 영양가 있는 식사 등 건강한 습관을 포함하는 루틴을 만드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매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신체 활동, 비타민, 식사를 확인하세요. 이러한 작은 단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건강상의 이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건강 앱을 활용하세요. 운동에서 혈당 수치까지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건강 앱이 노인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일부 앱에서는 약물 복용을 추적하고 식사를 기록하거나 건강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을 사용하여 건강을 추적하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수진 씨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던 중요한 검진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녀는 몸 상태가 좋았고 또 다른 약속을 잡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의 친한 친구가 그녀에게 일정을 잡으라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검사 결과 수진 씨는 방치했다면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었던 건강 문제에 초기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 약속은 그녀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만큼 일찍 문제를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친구의 알림이 없었다면 그녀는 완전히 간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나는 괜찮으니 문제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강력한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항상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은 아니며 어떤 건강 문제는 너무 늦을 때까지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을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느냐, 나중에 훨씬 더 큰 문제를 겪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 상태를 깨닫게 해준 건강상의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건강 앱을 사용하든 친구의 알림에 의존하든 당신이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돌보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을 추적하는 것은 복잡하거나 부담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도구와 약간의 정리만으로도 건강을 관리하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수 3. 안전을 위해 주거 공간을 업데이트하지 않는 것. 당신의 집은 안식처여야 하지만 안전한 공간이기도 해야 합니다.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물건을 치우거나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작은 조정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당신이 환경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과 이동성이 변할 수 있으며 한때 안전했던 집이 순식간에 위험 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리모델링 없이도 간단하고 저렴한 업그레이드로 공간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느슨한 깔개나 어수선한 물건처럼 걸려 넘어지거나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미끄럼 방지 패드로 깔개를 고정하거나 아예 치우세요. 통로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고르지 않은 바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샤워실과 화장실 주변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미끄러운 공간에서 훨씬 쉽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손잡이를 추가하는 것은 저렴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적절한 조명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집의 특정 영역이 어둡게 느껴진다면 더 밝은 전구를 추가하거나 복도와 욕실에 동작 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 작은 조치가 특히 저녁 시간에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는 특히 욕실이나 주방에서 미끄러질 위험을 줄이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샤워기, 욕조 또는 싱크대 옆과 같이 자주 젖는 곳에 놓으세요. 물리적인 업그레이드는 아니지만 의료 경보 시스템은 넘어지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펜던트나 팔찌 형태로 착용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철수 씨는 복도에 있던 깔개에 걸려 넘어질 뻔했을 때 안전 업데이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집 안에 얼마나 많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깔개를 고정하고 복도에 조명을 추가하고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겪은 후 철수 씨는 집 안에서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 안전 업그레이드를 한 적이 있나요? 깔개 고정, 손잡이 추가, 조명 업그레이드 등 어떤 팁이든 아래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듣고 싶습니다. 더 안전한 집을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깔개 고정, 조명 추가, 손잡이 설치와 같은 작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이고 마음 편히 공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은 진정으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편안한 만큼 안전한지 확인해 보세요. 실수 4. 재정 계획을 잇는 것. 독립을 즐기다 보면 재정을 간과하기 쉽지만 재정 계획 부족은 나중에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혼자 살다 보면 독립을 즐길 시간이 많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정입니다.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의 도움 없이 돈을 관리해야 하므로 재정적 안정은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이 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지출에 직면하거나 심지어 일상적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예산을 세우고
퇴직 계획을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등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을 세우세요. 효과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회계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수입과 지출을 추적하세요. 매달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 재정 상황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명확한 그림을 얻으면 임대료, 식료품, 공과금과 같은 필수 비용과 재량 지출을 모두 포함하는 예산을 만드세요. 예산을 세우면 과도한 지출을 피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저축할 수 있습니다. 퇴직 계획을 검토하세요. 퇴직 저축이 준비되었다고 쉽게 가정할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계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저축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현재 지출 습관이 장기적인 목표와 일치하는지 고려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 조정할 때입니다. 사회보장 혜택을 극대화하든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든 지금 약간의 관심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정 상담사와 상담하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재정 상담사와 상담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러한 전문가들은 당신의 고유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축을 극대화하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료비와 같은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조언을 구하는데 너무 늦은 때는 없으며 견고한 계획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수진 씨는 지출을 추적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저축액이 얼마나 빨리 줄어들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독립을 즐기고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녀는 저축액이 예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돈이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보여주는 간단한 예산을 만들어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새로운 통찰력을 바탕으로 수진 씨는 생활 방식에 작은 조정을 가하고 재정을 다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안하게 지출을 관리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수진 씨의 이야기는 재정 계획이 단순히 부를 쌓는 것뿐만 아니라 통제력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시간을 내어 지출을 추적하고 계획을 세우면 재정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피하고 미래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재정을 관리하는 최고의 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예산 조언, 퇴직 팁, 유용한 앱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돈을 관리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재정적 스트레스는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가장 흔한 걱정거리 중 하나이지만 약간의 계획만으로도 가장 쉽게 피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예산을 설정하고 퇴직 계획을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함으로써 당신은 어떤 일이 닥치든 더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재정을 관리하세요. 미래의 당신이 감사할 것입니다. 실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것, 독립을 즐길 수도 있지만 응급 상황이나 단순히 친구와 대화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힘을 실어줄 수 있지만 어떤 누구도 혼자서 어려움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응급 상황, 고장난 가전제품, 단순히 외로움을 느끼는 것 등 어떤 상황이든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이웃과 연결하세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이웃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될 필요는 없지만 응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단순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몇몇 이웃이 있다면 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교환하거나 주기적으로 서로 안부를 묻기로 약속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것은 안전망을 만드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가족과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멀리 떨어져 살더라도 응급 연락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매주 전화 통화를 하든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든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당신의 기분을 좋게 유지하고 필요할 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단체나 조직에 가입하세요. 많은 읍, 면, 동에서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단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단체는 공동체 의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식사 배달 서비스부터 사교 클럽 및 자원봉사단체에 이르기까지 지역단체와 연결하면 의지할 수 있는 더 넓은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의 일원이 되는 것은 안전망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동반자 관계를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간병인이나 동반자를 고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잦은 안부 확인이나 도움을 위해 가족이나 이웃에게 의지할 수 없다면 일주일에 몇 시간 동안 간병인이나 동반자를 고용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건강관리기관에서 가사관리부터 동반 및 건강검진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철수 씨는 이웃 미경 씨 덕분에 훌륭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응급 연락처이자 그가 언제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입니다. 철수 씨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미경 씨는 그를 위해 있습니다. 철수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미경 씨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에게 위안이 됩니다. 가까운 곳에 지원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며 그것이 그가 혼자 사는 것에 자신감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간단한 연결은 안전하다는 느낌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안부를 묻고 지원해 줄 이웃, 친구 또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을 훨씬 덜 두렵게 만듭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있나요? 댓글로 당신이 어떻게 구축했는지 공유해 주세요. 친한 친구, 도움이 되는 이웃, 지역사회단체 등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실수, 역대,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는 것, 혼자 사는 것은 힘을 실어줄 수 있지만 계속 배우는 것을 필요로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 요리, DIY 작업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60세 이후 혼자 생활하면서 약간의 학습과 적응이 필요한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숙달하는 것이든 요리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든 기본적인 집수리를 처리하는 것이든 배우는 것에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삶을 더 쉽고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일상적인 작업을 관리하는데 독립성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정말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영역입니다. 기술을 받아들이세요. 기술은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지만 익숙하지 않다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영상통화 앱, 이메일, 온라인 쇼핑 사용법을 배우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좌를 듣거나 튜토리얼 비디오를 시청하여 이러한 도구에 익숙해지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일단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연락을 유지하고 작업을 관리하는데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리 실력을 향상시키세요. 집에서 요리하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몇 가지 새로운 레시피나 요리 기술을 배우는 것이 주방에 다시 재미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요리 수업이나 지역 워크숍에서 새로운 재료, 요리 방법, 식사 계획 아이디어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요리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보다 더 건강하고 비용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숙달하기에 좋은 기술입니다. DIFI 작업 및 집 수리.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집 주변에는 항상 작은 작업들이 생깁니다. 수도꼭지 누수 수리부터 가구 조립까지 기본적인 DIY 작업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면 돈을 절약하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예부터 집수리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수많은 온라인 튜토리얼과 집수리 수업이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항상 기술적인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요가, 태극권 또는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는 것과 같은 것을 시도하면 몸을 활동적으로 유지하고 정신을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수업에 참여하든 온라인 튜토리얼을 통해 배우든 몸과 마음 모두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독립성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입니다. 수진 씨는 가족들이 영상통화 앱을 사용하여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을 때 뒤처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본적인 것을 배우기 위해 온라인 강좌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줌과 스카이프와 같은 영상통화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제 손쉽게 손주들과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합니다. 수진 씨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쉽게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연결되어 있고 독립적이라고 느낍니다. 수진 씨의 이야기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당신이 연결되어 있고 활동적이고 참여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약간 망설여지더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당신이 상상조차 못했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기술을 배운 적이 있나요?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기술, 요리 또는 그 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적응했고 무엇이 당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듣고 싶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시대에 발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더 관리하기 쉽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내어 수업, 튜토리얼 또는 집에서 간단히 실험해보는 방식으로 새로운 것을 탐색해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일상생활에서 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배우면 당신은 당신의 조건에 따라 계속 성장하고 번영할 것입니다. 실수 7.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단순히 재정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주거 상황, 건강관리 필요, 심지어 재미있는 퇴직 계획과 같은 것들을 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 혼자 사는 것은 자유와 독립을 제공하지만 앞으로 계획해야 할 책임도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준비하는 것을 잊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일찍 세울수록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정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살 것인지, 어떻게 건강관리를 할 것인지, 퇴직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생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을 시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 상황을 평가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만족하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필요가 변할 수 있습니다. 계단이 어려워지거나 가족과 더 가까이 살고 싶거나 더 관리하기 쉬운 공간에 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규모를 줄이거나 이사하거나 심지어 독립적인 생활 공동체로 이사하는 것이 당신에게 적합할지 고려해 보세요. 미리 계획하면 이러한 전환은 시간이 왔을 때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필요를 계획하세요. 건강관리는 60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앞으로 일상활동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옵션, 가정건강관리 서비스를 조사하거나 장기 요양 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세요. 당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옵션을 이해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활동에 집중하세요. 계획은 단순히 실용적인 필요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들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퇴직 후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행, 봉사, 새로운 취미, 시작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퇴직 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앞으로 당신의 삶에 그것을 어떻게 통합할지 계획해 보세요. 법정 및 의료 지시서를 작성하세요. 유쾌한 주제는 아니지만 당신의 법정 및 의료적 희망사항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데이트된 유언장, 지속적인 위임장, 의료 대리인을 지정해 두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당신의 희망사항이 존중될 것입니다. 철수 씨는 미래를 계획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집으로 규모를 줄이는 것이든 건강 상태가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정 간호를 확보하는 것이든 말입니다. 미리 생각함으로써 철수 씨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더 자신감 있고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그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었습니다. 철수 씨의 이야기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미래를 통제하고 삶에 대해 의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미리 계획하는 것은 단순히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목표와 가치관에 맞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주거 계획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규모 축소, 이사 또는 건강관리 계획 등 어떤 아이디어든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필요는 없지만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주거 상황을 평가하고 건강관리를 계획하고 퇴직 후 활동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앞으로 더 순조롭고 즐거운 여정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조치를 취하면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했다는 것을 알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60세 이후 혼자 사는 것은 흥미롭고 만족스러운 장이 될 수 있지만 이 6일까지 실수를 피하면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독립적인 삶은 큰 자유를 제공하지만 당신의 독립이 당신의 건강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특정 영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연결 유지부터 미래 계획까지 이 6일까지 흔한 실수를 피하면 60세 이후 혼자 사는 당신의 경험이 더 안전하고 더 만족스럽고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전반적인 삶의 질에 상당한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이 당신의 삶을 통제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고 이러한 실수들이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의 주거 상황, 건강, 미래 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각 단계는 당신을 만족스럽고 독립적인 삶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다 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조치를 취함으로써 당신의 미래를 더 밝고 안전하게 만들 힘이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조언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60세 이후에도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더 많은 팁을 얻으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하시면 60세 이후에도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신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세요. 그리고 이 해들을 최고의 해로 만들어 봅시다.